이야, 어마어마해 버리네. 거의 키로 오버에 육박하는 그런 사이즈. 뭐 신발책보다도 더 큰 이 사이즈가 한 마리 나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김입니다. 네, 이곳 포인트는 사랑도의 한 포인트입니다. 어제 사실은 들어왔어요. 어제 우리 소통카페 회원님, 그러니까 카페 이름은 갑오징어 애깅스쿨입니다. 회원분들과 같이 이곳에 동출을 했어요. 우리 회원분들 12분, 저 포함해서 13명이 제가 선 이 포인트 주변에서 워킹을 진행했어요. 어제 총 12마리 정도의 갑오징어를 확인했습니다. 낮 시간 동안 확인한 갑오징어이기 때문에 뭐 야간에 뭐 밤새도록 워킹을 해가지고 나온 마리수가 아니에요. 낮 시간 동안 즐거운 낚시하면서 나온 갑오징어인데요. 네. 어제 상당히 활성도도 좋고 사이즈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즌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갑오징어가 다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절반인 6마리를 제가 랜딩을 했는데요. 예? 네. 물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갑오징어도 물때 영향을 사실 받아요. 뭐 늘 말씀드리지만 바다에 사는 모든 어종의 물고기들은 물때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속에 살아가려면, 그죠? 물이 움직이니까 빨리 움직이고 적게 움직이든 간에 그렇잖아요. 똑같이 나름대로 영향을 받는데, 아무래도 봄철에는 그렇죠, 너무 조류가 빠르면 좋지는 않아요.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갑오징어 워킹은 물때상 조류가 좀 살아나야 돼요. 조류가 살아나려면 보통 우리가 살이인 7물, 8물 이때 조류가 빠르잖아요. 그럴 때가 좋아요, 실제로. 그런데 조류가 빠른 곳에서 본류대를 노려서 공략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빠른 조류가 있지만 그 주변 언저리에는 조류가 정체되는 곳 또는 느리게 가는 곳, 이런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찾아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봄철에는요, 똑같이 물이 살아나는 사리로 갈수록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보통 항 위주로 또는 방파제 위주로 봄철 갑오징어 워킹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참고를 하시는 게 좋아요. 시간대요. 아무래도 지금 이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 아침 피딩. 해가, 그렇죠? 막 떠오르기 전에 여명이 밝잖아요. 해가 이제 방명이 됩니다. 보통 해 뜨기 한 30분 전, 요즘 그런 것 같아요. 훤해지잖아요. 가장 피딩이에요. 그리고 나서 해가 어느 정도 떠오를 때까지, 이를테면 요즘 같은 시간으로 보면 한 9시 정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뭐 짧게 잡으면 8시, 조금 길게 잡으면 9시, 요때가 이제 아침 피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낮 시간 동안 요즘 좀 어려움이 많아요. 낱마리로 한두 마리 피치다가 해가 떨어지고 뭐 방파제나 또는 항 같은데 등이 들어와서 1시간 정도 지난 이후에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가 피딩이라고 또 보시면 됩니다. 이때가 현재는 가장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럼요. 합사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그 합사는 보통 뭐 065, 085, 15, 1.25, 1.5, 2호 뭐 이 정도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강도가 좋아도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합사 라인이 065, 085 써가지고 강도가 나오질 않아요.
최소한 1호가 넘어가야 되는데 1호도 제가 이제 뭐 봄철에 지금 시기에 비거리를 많이 요하는 이런 포인트에서는 부득이 쓸 수 있죠. 근데 1.25 정도 쓰세요. 예, 봄철이라 하더라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합사 라인이 자 1호 기준 해볼게요. 지금 1호 기준 하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1호가 거의 이제 최고급으로 보통 이제 나와 있는 합사 라인이 보통 20파운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20파운드나 20lb 거의 뭐 같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뭐 용어는 다르지만 우리가 혼용해서 써요. 20파운드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정도 쓰시면 돼요. 다만 보통 제가 이제 그 가을 시즌에 1.5 정도 추천하는 이유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회원들 12분 있는데 합사가 다 이렇게 틀려요. 085, 1호, 1.25, 1.5 이렇게 이제 쓰시는 분들이 다양했는데 085나 1호 쓰시는 분 중에 지금 채비가 조금 손실이 있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채비 손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거리를 많이 유효할 필요가 없는 가을 시즌에는 물론 뭐 때때로는 그런 포인트가 있지만 1.5 정도 쓰면 채비 손실이 거의 없거든요. 물론 일부는 있습니다만 많지 않아요. 근데 1.25나 1.5가 합사 라인 그 호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굵기가 중요하고 굵기 대비 강도가 중요해요. 근데 보통 1.25나 1.5 정도의 합사 라인이 어느 정도 그 강도가 나와야 되냐면 24에서 25파운드 정도의 강도가 나와줘야 돼요. 그럼 강도가 더 이제 높으면 좋으냐?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품질에 따라서 동일한 1.25라 하더라도 직경이 있잖아요. 직경. 우리 이제 합사 라인이 두께가 있잖아요. 그게 두꺼울수록 좋지 않은 거잖아요. 손해를 많이 보니까 강하다고만 좋은 건 아니니까요. 가늘면서 강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겠다 싶어요. 메이커요? 지금 제가 가면 메이커요? 예. 일단은 제가 오늘 사용하는 합사 라인은 그 호스는 1.25예요. 네, 그 제 영상에 하단 왼쪽에 보면 갑오징어 애깅스쿨 미스터김의 소통 카페 주소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오시면 질의응답 하시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으로 메이커를 뭐 말씀드리긴 좀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있죠. 합사 라인이 굵어지면 그죠? 호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저항을 그만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조류뿐만이 아니라 바람의 영향도 많이 받아요. 그건 뭐 지극히 정상적이죠. 자, 캐스팅을 해놓고요. 그런데요. 그러면 역으로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069, 085 쓰는 게 좋으냐? 저항을 덜 받으면 당연히 그게 좋잖아요. 그런데 갑오징어 워킹이라는 특수성, 우리가 특정 어종을 대상으로 하는 워킹을 지금 진행하시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죠. 밸런스예요, 밸런스. 이 밸런스라는 것은 장점 조금 높이고 단점 줄인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비교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한 1.25 정도는 대줘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어느 게 장점이 더 큰가 라는 것이죠. 저항은 덜 받았는데 캐스팅 하다마다 밑걸림이 발생할 때마다 채비가 다 손실이 있어요. 그 저항을 조금 받더라도 채비가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한 등등에 대한 상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대한 장점을 더 취했을 때 어떤 거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채비에 대한 밸런스죠. 네, 봄철에는 많이 기다려야 돼요.
어제 이것 포인트에서 제가 잡은 6마리의 액션과 트래깅, 나름대로 이제 그 워킹에서의 어떤 관리 내용이라 할까요? 테크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한 분께서, 우리 회원분 한 분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어제 어떤 액션으로 나왔습니까? 이런 질문을 어제 받았어요. 자, 그 자리에서, 이 쉐이킹, 약간의 힘, 그러니까 과도한 그 쉐이킹이 아니라요. 약간 로드의 1번 때, 그러니까 탑 가이드만 약간씩 흔들릴 정도입니다. 2번 로드가 흔들리면 안 되고, 1번 탑 가이드 1번 때 상단 부분만 아주 약하게 흔들고 스테이. 이 기다리는 시간을 뭐 1분, 5분, 10분 이렇게 이제 가져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제 동출하신 우리 회원님들과 계속 질의응답을 중간에 서서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흔드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기다리는 시간을 길게 짧게 그러면서 대화 중에 뭐 살짝 흔들어주고 그러한 동작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도 입질이 없으면 그냥 드래깅 쭉 끌어버렸습니다. 한 1m 정도, 이 정도를 끌어요. 그런 다음에 끄는 것은 뭐냐면 이 포인트 위치를 좀 변경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끌었습니다. 뭐 입질을 받기 위해서 끌은 건 아니고요. 릴링을 좀 했죠. 그런 다음에 다시 쉐이킹, 아주 작은 반동의 그 쉐이킹 이후에 스테이. 요 동작, 세 동작으로 어제 6마리가 나왔어요. 뭐 이를테면 뭐 호핑이라든지 이런 액션 어제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그런 형태로 하면 뭐 한두 마리라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색상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색상은 중요합니다. 잠시만요. 색상은 상당히 중요해요. 영향을 실제로 많이 미칩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예를 들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제 제가 사용한 애기는 좀 밝은 계열 색상을 사용을 했는데 그 한 애기가 6마리가 나왔거든요. 밝은 색상.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이 잡은 것을 총 12마리거든요. 총 12마리인데 그 12마리의 갑오징어가 거의 대부분 밝은 색상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봄철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밝은 색상이 좋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나름 파란색의 그 나름대로 어떤 채도라든지 명도라든지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뭐 내추럴 컬러로 가는지 또는 이제 밝은 색으로 가는지 좀 보편적으로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잘 먹는, 일반적으로요. 그런 건 이제 보통 파란색 계열이 이제 많이 되고요. 봄철에는 밝은색.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야간에는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르죠. 뭐 색상 상관없이 나름 축광이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을 거예요. 가을로 갈수록이요. 뭐 파란색 말씀드렸지만 거의 이제 그런 것들이나 이제 그 내추럴 컬러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좋아요. 좀 그리고 내추럴 컬러가 되면 약간 좀 어둡기도 하거든요. 애기 색상이, 그죠? 그러한 부분들 감안하시면 좋아요. 지금은 좀 밝은 거.
그러니까 이제 색상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예, 제 영상에 또 뭐 여러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예, 좋겠다 싶어요. 네, 액션 로드 질문이신데요. 아, 감사합니다. 아, 로드가 짱입니까? 예, 아이,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쁘게 봐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제가, 액션 로드를 기획을 하고, 예, 설계 개발하면서, 예, 고민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전제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큰 틀은 뭐 어차피 뭐 그럴 겁니다. 갑오징어 워킹에 최적이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최적이라는 액션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갑오징어에 최적이어야 되거든요. 예. 갑오징어의 최적이라는 거, 예,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들고 있는 액션 S-822 LRT, 어제 지금 리미티드 버전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액션 리미티드 프로 버전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생산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그걸 사용한 게 아니고요. 기존의 액션 로드, 어제 지금 6마리를 했던 그 로드예요. 우리 회원분들이 사용하셨던 로드도 액션 로드예요, 대부분. 12마리를 했잖아요. 갑오징어에 최적화돼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로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정말로 민물대, 뭐 배스대를 사용한다든지 뭐 쏘가리대를 사용하신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바다의 볼락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낭창거리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시고 했죠. 입질을 느끼기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갑오징어 워킹은 캐스팅, 챔질, 그 다음에 액션도 뭐 쉐이킹, 뭐 드래깅, 뭐 이를테면 호핑, 뭐 등등 이러한 다양한 액션도 줘야 되고 이 테크닉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한 로드들이 어느 특정한 부분에는 뭐 좋을 수는 있지만 좀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그냥 들고 있으면 좀 빳빳하게 느껴지는 로드여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액션을 적용하거나 또는 갑오징어의 입질 및 뭐 챔질, 캐스팅 뭐 등등 워킹을 진행했을 때의 실제로 로드가 반응해야 될 때, 액션이 그만큼 적용돼야 될 때는 충분한 액션이 나오도록 로드 안에 그러한 기능들을 숨겨서 이 로드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거리가 엄청나게 나가잖아요. 로드 탄성이 엄청나게 강해요. 한 대 한 대 모두를 보통 튜브와 3kg을 전부 다 달아서 전수 테스트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로드입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좀 얇고 좀 약하지 않겠냐. 어느 ML 때나 어느 M 때보다도 상당히 강해요. 강합니다. 뭐 통발, 어제도 제가 통발 걸쳐 올리고 막 했거든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제 액션인데 갑오징어 액션에 최적화된 상태로 일단은 설계됐다. 갑오징어를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 워킹 도구로서의 로드, 뭐 그러한 부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감도 또는 강도. 제가 이제 두 가지를 항상 말씀드려요. 같은 의미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강도, 뭐 말이 비슷해가지고 그렇습니다만, 그 다음에 감도예요. 사전 입질이잖아요. 갑오징어 워킹에서 사실상 사전 입질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전 입질이 매우 중요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로드로 갑오징어를 끌어보지 않더라도 무게감 아닌 그 전에 알 수 있는 입질, 이게 사전 입질인데 그 입질 파악을 로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강도로, 그 다음에 정확한 감도로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액션 로드의 생명이 거기에 있어요. 그걸 아예 로드를 개발하기 전에 고민했고,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추어서 이 액션 로드가 나온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한 로드로서 나온 거예요. 이 로드를 그냥 대충 어느 정도 그냥 갑오징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좋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아예 처음서부터 그러한 것들을 일일이 다 생각한 거고, 하다못해 지금 이 팔둘둘 LRT이기 때문에 이 로드의 길이가 2.48m예요. 길이, 갑오징어 워킹의 가장 최적인 길이를 이거보다 더 길면, 액션 로드보다 더 길면 캐스팅 비거리가 더 많이 나갈 것 같죠.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워킹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밸런스, 장단점 있잖아요. 그걸 딱 맞춰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관이나 운반이 쉬워야 돼요. 차량에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게 2.5m 전후한 로드이다. 그래서 이 팔둘둘 2.48m의 로드로 밸런스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로드 말씀, 이건 뭐 맨날 그래요. 뭐 사실은 이런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지만, 조금, 다른 분들한테는 좀 송구스러운 점이 좀 약간 있어요. 이거 미스터김 쟤 뭐 또 자랑한다 뭐 이런 얘기 할까봐.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가끔은 뭐 인간인지라 뭐 다 이렇게 이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제가 개발했는데, 그죠? 그러나, 그러한 장점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질의응답에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특히나 이제 제 미스터김의 소통 카페 갑오징어 에깅 스쿨의 회원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용 후기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이 액션 로드가 뭐 1000대 이상이 나가 있습니다. 1000대 이상이 나가 있어요. 어떠한 로드에 대한 불량도 지금 보고되고 있지 않아요. 뭐 로드는 뭐 잘못 다루면 부러질 수는 있잖아요. 뭐 밟으면 부러지죠. 이런 거 외에는 없어요. 나름 그 갑오징어를 랜딩 과정에서 뭐 로드였던 이런 워킹 과정에서 그런 것은 지금까지 보고된 바 없다. 그리고 사전 입질을 잘 느끼신다. 이런 측면을 제 얘기가 아닌 3자의 의견으로 한번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문화만님 사이라고. 네, 감사합니다. 예. 수단과 여건이 되시면 공산권. 예. 우리 가보시는 한자 예, 아무래도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근데 아직은 일러요. 네, 그 새만금 쪽에, 그렇죠? 군산권. 갑오징어 포인트가 있죠. 갑오징어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는 좀 일리긴 한데 한번 스케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살짝 쉐이킹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팔꿈치를 옆구리에 완전히 붙인 상태에서 검지 손가락을 방아쇠를 당기듯이 힘을 주어 가지고 약간씩만 움직여 주면
로드가 그렇죠? 1번 때 탑 가이드가 있는 그 부분이 이렇게 떨리게 돼요. 뭐 이렇게 손목을 완전히 꺾어 가지고 흔드는 건 아니에요. 예, 봄철 이 시기에는 오히려 과도한 액션은 금물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약간씩 흔들어 주는 거예요. 거의 로드를 파지하고 있는 손의 검지손가락만 약간 구부렸다 펼자 할 정도로 그러면 손목만 약간 흔들리거든요. 손목을 꺾지는 않습니다. 손목도 꺾지는 않아요. 그런 다음에 정지 상태로 그냥 기다려줘요. 정지 상태로. 그러게 되면 입질이 들어옵니다. 대부분 그때 입질이 들어와요. 액션을 주고 난 다음에 기다릴 때 입질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자, 입질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약간 흔들어주고 기다리고. 그러다가 이것을 서너 번 했는데도 특별한 입질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포인트 위치만 채비를 옮겨주는 거예요. 한 1m든 2m든 뭐 50cm든 약간씩 당겨 놓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흔들고 기다리고 이런 거죠. 지금 추요 3호입니다. 추 3호 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봄가비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만 곧 그러니까 5월 중순 정도로 갈수록 여기저기서 이제 본격적인 갑오 시즌이 시작이 될 거예요. 이제 5월 달로 넘어가면 이 말씀을 드리죠. 거의 육지에 민물에 사는 쏘가리가 나름대로 예전에 뭐 갑자기 쏘가리 뭐 이런 거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육지에 아카시아 꽃이 그냥 막 이렇게 펴요. 그때 쫙 나옵니다. 나와요. 물론 낱마리로 4월 달에 쏘가리가 나오다가 아카시아 꽃이 쫙 피면 사이즈급 애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갑오징어도 비슷해요. 수온이 그때쯤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기 때문에 아카시아 꽃이 필 때 전국적으로 갑오징어가 여기저기 막 터져요. 막 터집니다. 그때서부터 실제로 갑오징어 워킹의 피크 시즌이 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조금 수월해질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가을 시즌에는요, 가을 시즌에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봄철은 그래도 어렵다라는 전제를 갖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갑오징어 워킹에 봄철 시즌은 가을 시즌을 대비한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조금 즐기면서, 그런 거를 즐기면서 워킹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아, 그래요. 상당히 기본적이지만 그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갑오징어 워킹 하시다가 보면, 그렇죠. 릴링을 쭉 하면서 랜딩 과정에서 되게 이제 갑오징어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래요. 챔질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갑오징어가 후킹이 잘 안 돼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챔질을 잘 하셨는데도 훅 부분이 갑오징어에 정확히 박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봄철에 그런 현상이 많아요. 챔질이 잘 됐다고 가정했을 때에 빠지는 경우는 봄철에 많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일단은 나눠볼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린 챔질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워킹 하시는 분들한테 이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서 말씀 여쭤보면 답변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워킹에서, 갑오징어 워킹에서의 절반은 챔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사전 입질이라든지 이런 입질 파악이 어느 정도 된다는 가정하에 챔질이 거의 절반이에요. 챔질은 입질을 느꼈을 때 신속하고 나름대로 갑오징어의 훅을 정확하게 박을 수 있는 그러한 챔질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정상적이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랜딩 과정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챔질을 잘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두 번째 말씀드린 건 뭐냐면 봄철에는 특히나 이렇게 밀어내는 입질 또는 간보는 입질이 많아요. 살짝 잡았다가 놓는 입질이 많잖아요. 또는 다리로 이렇게 미는 입질이 많단 말이에요. 가을철 대비해서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갑오징어가 봄철에는 좀 예민하고 활성도가 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을 많이 보여요. 그랬을 때 챔질을 했어요. 그러면 되게 다리 끝부분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예 후킹이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후킹이 안 될 경우도 많죠. 그 후킹은 됐어요. 약하게 됐죠. 왜냐하면 갑오징어의 패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챔질을 잘했다 하더라도 갑오징어 사이즈가 봄철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들어 올릴 때 빠지는 경우도 많고, 어제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우리 회원분 중에 거제에 계신 분인데 정말로 어제 나온 갑오징어 중에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많은 회원분들이 다 몰려가서 다 봤거든요. 봤는데 뜰채를 사용하지는 않으니까 이 드롭봉을 하면서 드는데 빠져버렸어요. 워낙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 걸렸죠. 기본적으로 그런 입질을 보이는 애를 사전 입질을 정확하게 느껴서 챔질을 했지만 다리 한자 끝부분에 살짝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잠시 고민하셨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러다가 빠졌어요. 두 가지 사항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드랙 조정이 있어요. 자, 잠 당겨 볼게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 조금 힘 주어서 당겼을 때 지금 이런 정도의 소리가 나는 드랙 조정이 필요해요. 갑오징어 워킹에서의 그 드랙 조정은 너무 많이 풀면 안 돼요. 많이 풀게 되면 챔질 과정에서 릴이 스프레 감겨 있는 합사원줄이 역회전해 가지고요. 우리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백러시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봄철 갑오징어는 상당히 사이즈가 커요. 무게로 따지면 보통 지금 나오는 갑오징어가 한 700g 정도 돼요. 700g. 물을 먹고 있는 상태는 거의 1kg 정도에 육박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물 양도 무게로 따지면 무시할 수 없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물량도 많잖아요. 그럼 심지어 한 200g 정도의 물량을 갖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1kg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덩치가 큰 애들은 당연히 후킹을 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훅 부분이 바뀌거든요. 가을 갑오징어와 봄 갑오징어를 한번 드셔보시면 금방 아는 게 뭐냐면 봄 가비가 좀 질겨요.
살이 가을철 갑오징어는 좀 연하다 그러면 봄 가비는요 덩치도 큰 데다가 조금 그냥 뭐 식감으로 즐기다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애기 훅을 박으려면 조금 더 강한 힘이 전달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갑오징어의 갑오징어 몸통에 훅을 받으려면, 다리에 훅을 박으려면 이 드랙이 조금 더 강해야 된다. 지금 들려드리는데 좀 강하게 이렇게 풀릴 정도 드랙 조정을 하시는데, 이 드랙 조정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드랙 조정을 완전히 드랙을 잠궈버리면 다리가 잘린다든지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게 중요한데 가을철보다는 좀 강한 드랙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요. 그 질문 고맙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이 사실은 맞아요. 아무래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힘이 없고 좀 정상 같지 않은 그러한 베이트 피시 이런 애 이제 반응을 더 잘 보이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애기 나름대로 연출은 잠깐만요. 입질이 지금 거의 워킹 시작해서 아까 이제 약한 입질이 또 이제 있긴 있었지만 지금 제대로 된 입질을 처음 받았는데 제가 돌아서는 순간 나버렸네요. 입질은 지금 정확한 입질이 한번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한 것을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액션을 주고 할 때 베이트 피시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흉내를 낼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베이트 피시처럼 그런 액션을 줘서 하기도 쉽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노력을 우리가 하는 건 맞아요. 하는 건 맞지만 나름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액션법에 대해서 어제 적어도 이 포인트에서 어떤 액션이 먹혔냐면 약간씩 흔들어주고 반응을 크게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기가 약간만 흔들릴 정도의 액션이, 그리고 기다려주는 액션이 좋았어요. 그런데 입질은 어디서 들어왔냐면 액션을 주지 않고 가만히 기다려줄 때 많이 들어왔거든요. 어제 제가 6마리를 랜딩했는데 6마리 다 스테이에서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류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아기는 바닥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 하더라도 약간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아기를 딱 그 자리에 아무 움직임 없이 그냥 꽂아놓는 게 더 어렵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거기까지 생각하시면 갑오징어 워킹에서 죽은 물고기의 어떤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빌빌하는 뭐 죽어가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 워킹이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액션, 그걸 생각해서 애기의 나름 내가 주는 액션이 애기 반응으로 나타난다라는 생각만 가지시고 편한 낚시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다만 가을하고 봄하고 항상 비교를 하게 되는데 봄철에는 좀 천천히, 그리고 애기의 반응도
과하지 않을 정도의 액션이, 놀림이 좋고, 가을에는 조금 더 큰 액션이 반응이 오히려 좋다. 이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아, 봄갑이요? 예. 어느 해역까지요? 지금 서해안을 하시는지 또는 동해안을 남해안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질문에 대한 의도를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남해안권, 그러니까 부산에서 목포 이 전체적으로 다 갑오징어는 서식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봄철에도 다 나온다 라는 겁니다. 뭐 가을철은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고요. 서해안 같은 경우에 모르겠어요. 제가 인천까지는 확인을 했거든요. 인천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포에서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인천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그 이상은 제가 갑오징어 워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뭐 강화라든지 뭐 이런 데는 사실은 못 해봤거든요. 뭐 인천까지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거의 서해안 가장 북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나온다. 다만 많이 나오냐 덜 나오냐, 이거는 차이가 있다 라는 거죠. 워킹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뭐 어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직접 워킹을 해서 경험했던 그런 상황만 가지고 말씀드리고, 그렇고요. 동해안 같은 경우에요. 동해안 같은 경우에도 강릉까지 나와요. 네, 나옵니다. 실제로 뭐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 혹시 울진군이라고 아시죠? 울진군 한 항이 있는데, 동해안에서도 봄가비가 조금 있으면 엄청나게 나온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 밑으로, 그러니까 부산 쪽으로 가면서 뭐 마리수, 개체수에 대한 나름대로의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그렇죠. 특히나 봄철 포인트. 우리가 이제, 그래요. 뭐, 그게 이제 국민 포인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유명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사님들이 워낙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제 포인트를 좀 개발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마도 어찌 보면 우리 속칭, 우리 갑오징어 워킹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냉장고 포인트, 이런 거를 자신만의 그런 냉장고 포인트를 갖고 싶은 것 같은 질문이시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그런 자신만의 포인트를 개척을 사실은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특히나 이제 가을 시즌이 되면 어느 정도 조항이 이제 조과가 확보가 돼요. 그런데 어떠한 곳을 선점하는 것이, 또는 어떠한 포인트, 이를테면 물속 바닥은 어떤가, 또는 이 포인트의 여건, 이를테면 어떤 지형지물, 우리가 이제 물속 지형은 볼 수 없지만 주변에 어떤 형태로 구조를 갖는 곳이 이제 그 갑오징어를 더 한 마리라도 만날 수 있겠는가, 중요하죠. 자, 말씀을, 요 배가 지나간 다음에 연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배가 2층으로 돼 있고 3층까지 있네요. 사랑도를 다니는 배는 뭐 통영권이든 아니면 뭐 고성권이든 간에 들어오는 배가
상당히 커요. 특히나 통영권에 들어오는 배는 훨씬 더 크거든요. 워낙 엔진이 크기 때문에 소리도 이제 크게 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크게 소리가 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제가 잘 안 들려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말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크네요. 자, 어느 정도 멀어졌으니까 말씀드려볼까요? 그래요. 자, 일단은 물속을 말씀드리기 이전에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보시는, 예, 이를테면 뭐 산이 어떻게 높은가, 또는 그 앞에 섬이 있는가, 섬을 마주보고 있는가, 아니면 먼 바다와 쭉 연결이 되는가 등등 나름대로의 어떤 그 지역의 지리적 여건을 먼저 보셔야 돼요. 지리적 여건. 특히나 방파제든 뭐 갯바위든 다 그렇습니다만 갯바위 포인트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방파제를 보자고요. 방파제. 그 중에 한번 위성지도를 한번 보세요. 위성지도 보시면 육지와 섬이 연결되는 다리가 있는 곳, 남해안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그런 데가 맞습니다. 이를테면요, 제가 여기 지금 선 포인트가 어떠냐면, 여러분들 보여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다리가 있거든요. 이 사량도에 상도와 하도를 연결하는 다리가 왼쪽에 지근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리의 반대쪽, 제가 서 있는 반대쪽에는 방파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리, 제가 보고 있는 이 오른쪽, 제가 서 있는 이쪽 편으로 방파제가 여기 지금 바로 옆에 있거든요. 바로 옆에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자, 오늘 평일이라 나름대로 조금 있다가 옆으로 좀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곳이에요. 물골 자리가 있는 곳이 굉장히 좋아요. 이 물골 자리가 있고 그 옆에 뭐냐면, 물골이 있다라는 것은 조류가 상당히 좀 빠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빠른 조류를 이렇게 막고 있는 구조물이 있는 곳, 그죠? 그러면 상당히 빠른 조류라 하더라도 그 옆에는 물이 뱅뱅 도는, 또는 물이 잔잔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방파제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네. 지금 전형적으로 여기가 그래요. 그런데 위성지도를 보면 그러한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대표적인 곳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삼천포다 그러면 삼천포에 다리가 있잖아요. 남해를 연결하는 다리가 있죠. 그 다음에 남해에서, 그러니까 하동에서 남해를 연결하는 다리가 있죠. 남해대교, 노량대교, 그죠? 그 다음에 점점 목포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광양 쪽에 여수 연결하는 이순신대교, 그죠? 묘도 연결되는 다리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수에서, 예, 이를테면 딱 먼 바다를 보면, 네, 돌산도, 왼쪽에 돌산도, 끝에 화태도가 있죠. 화태도 대교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는, 예, 백야도 대교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수라 하더라도 뭐가 있어요? 돌산 대교가 있잖아요. 예, 여수 시내에서 바로 돌산도 연결하는 다리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예, 어디가 있을까요? 뭐 이를테면 고흥 녹동, 예, 소록도를 연결하는 다리가 있죠. 이런 등등의 다리들은 다 지금 제가 선 포인트, 이런 구조를 갖고, 지리적인 요건을 갖고 있어요. 이런 데는 갑오징어 포인트 중에서 최고 1급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주변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바닥을 봐야 돼요. 바닥이, 네, 멀리 캐스팅을 해보니까, 예, 우리나라 대부분의 바다는 뻘이 있어요. 남해안이든 서해안이든 뻘이 있거든요.
일부 지역에서는 아주 부드러운 모래가 있는 지형도 있습니다. 대부분 뻘이 있어요. 갑오징어 서식하는 환경이. 그런 다음에 릴링을 해오다 보면 어느 일정 지점에 돌이 부딪혀요. 돌이 부딪힙니다. 그 다음에 그 돌이 부딪히는 지점이 평평할 수도 있고 경사면일 수도 있는데 경사면이면 훨씬 더 좋다. 이거는 몇 번 이렇게 캐스팅을 해서 바닥을 읽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 주위에 또 잘피라든지 또는 수중몰은 딱 보면 앞에 이렇게 보이거든요. 시커멓게 보이죠? 그러한 나름대로의 여건들이 물속에 갖춰져 있는 곳이 제가 말씀드린 아까 지리적인 그러한 부분과 결합이 되면 최고의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위성지도를 딱 보면 여기 정도 나오지 않을까? 자, 들물이다. 그러면 조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 방향에 어느 지역이 조류가 좀 약해질까? 또는 날물이 되면 어떤 방향이 조류가 흘러서 나름 약해질까? 그런 방향을 몇 군데 찾는 거죠. 찾아서 하루 워킹에 몇 군데를 옮겨보면서 워킹을 진행하시면 어느 특정 포인트 한 군데에서는 갑오징어가 엄청나게 많이 군집으로 몰려있는 곳이 있게 된다는, 그러한 곳을 한두 번 경험해보면 이런 곳이 갑오징어가 많이 서식을 하고 몰려있구나. 내가 워킹을 해보니까 조가로 이어졌다. 비슷한 지역이 어딜까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력도 늘고 조가도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요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애들은 정말 갑오징어 워킹하는 재미가 있어요. 와우. 자, 제가 이렇게 쓰면 되죠.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를 이쪽으로 가면 뭐 옆방향 볼 수 있는데 앞부분은 좀 보기가 좀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한번 카메라를 돌려서 여기가 어딘지는 한번 말씀 한번 드리고요. 지금 현재 뭐 특별히 하는 건 없어요. 이 포인트에서 지금 워킹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갈까요? 자, 이렇게 쓰면 좀 보이시겠죠? 그래요. 카메라를 이쪽으로 약간 돌려보죠. 자, 지금 우리 조 PD님, 로드 끝부분이 보이나요? 예. 아마 이제 좀 자세와 액션에 대해서 한번 좀 보시고 싶은 그런 말씀 같은데요. 일단 뭐 제가 이제 그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대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 자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 오른손으로 이제 이 로드를 파지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이 어깨를 옆구리에다 완전히 붙여요. 이게 이제 거의 챔질할 때나 캐스팅할 때나 이게 이제 뛰게 되지, 거의 이게 이제 붙여가지고 뛰진 않습니다. 액션 줄 때는 그래요. 릴링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어깨를 붙인 상태에서 이 손목과 이 손가락만 가지고 이제 액션을 줘요. 그러니까 옆모습에서 보면, 자, 보시면, 자, 볼게요. 이 상태에서 액션을 주고 릴을 감아요. 감는데 이 붙인 상태에서 이 손목만 꺾이는 정도까지만 내려줘요. 꺾이는 정도까지만 내려줍니다. 예. 그러면 되게 손목을 꺾이는 데까지만 내려주면, 지금 로드 자세 보이십니까? 이 정도 각이 나와요. 이걸 더 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힘들거든요. 자연스럽게 꺾이는, 팔목이 꺾이는
가장 아래쪽으로 꺾이는 정도까지만 이렇게 꺾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액션을 줘요. 약간씩. 지금 검지손가락으로 주고 조금 더 액션을 더 줘야 되겠다 한다면 손목을 이용해요. 손목을 이용합니다. 이제 팔꿈치라든지 이 팔목하고는 상관없어요. 손목을 약간씩 흔들어 주죠. 그런 다음에 로드를 지금 로드가 한번 보세요. 이 정도까지 액션을 주고 릴링을 해요. 지금 이 정도까지. 우리 그 질문하신 분 지금 이 각도가 로드 각도가 어느 정도 오겠어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조립대 보입니까? 끝부분? 우리 조 PD님이 한번 로드가 보이게 한번 보세요. 로드가. 로드 끝이 보이게. 네. 자, 우리 조 PD님이 카메라 앵글을 좀 바꾸시는 거를 잠시 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 상태가 있잖아요. 다시 아까 자, 감아요. 감고 로드를 내리는데 팔목이 내려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연스럽게 내려갈 한도 내에서 로드를 최대한 내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액션을 준다고 쳐요. 액션을 주고 손목만 가지고 손목만 꺾으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손목만 세워줍니다. 손목을 최대한 세우고 불편하지 않을 범위 내에서 세우게 되면 이 정도가 나와요. 각이. 여기까지가 나름 제가 로드의 시작과 끝부분이에요. 로드의 시작과 끝부분. 이 정도까지거든요. 요 내에서 액션을 줘요. 대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깨 옆구리에다가 다 붙인 상태에서 그래야지만 하루 낚시가 왜 그러냐면 그런 거예요. 장시간 워킹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어깨가 이렇게 떠 있으면 벌어져 있다든지 들려 있으면 상당히 힘이 많이 들어가. 하루 낚시하는데 엄청 무리가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거죠. 이 옆구리에다 붙이는 게. 그래야지 힘이 안 들어요. 장시간 하더라도 피로감이 덜해요. 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로드 각은 그래요. 그런데 자, 여기서 액션을 주고 완전히 아래각에서 팔목이 완전히 밑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액션을 지금 줬잖아요. 액션을 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자, 내려간 상태에서 액션을 줘요. 그리고 나서 스테이를 하는데 스테이하는 각도가 거의 이 정도 각도예요. 지금 보시는 각도입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완전히 옆으로 서볼게요. 이 정도 각이에요. 이 정도 각에서 기다려줘요. 그런 다음에 포인트를 옮겨줘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제자리 뛰기를 계속 했어요. 했는데 입질이 없어요. 그러면 그곳만 계속 노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공략 지점을 달려야 되니까 릴링을 해야 되잖아요. 쭉 끌어요. 포인트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한 1m 정도가 끌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합사원줄을 감고 손목을 밑으로 꺾을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만큼 꺾이는 지점까지 내린 다음에 다시 액션 주고 기다리고 당겨주고 하는데 봄철에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봄철에는 보통 액션을 주고서 기다려요. 많이 기다리거든요. 짧게도 기다리고 오래도 기다리고 기다려요. 그런 다음에 입질이 여러 번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여러 번 했는데 없어요. 없으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쭉 끌어가지고 포인트를 옮겨주고 하는데 가을에는요. 자, 캐스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옆으로 캐스팅하는 게 이제 잘 보이시겠네요. 물 속에 이쪽에는 좀 풀이 이 청각이 하나 나오네요. 청각.
앞에 펜스가 있어서. 자, 여기 보시면 근데 가을철은 액션과 릴링이 조금 더 빨라져요. 활성도가 어느 정도 살아나 있는 상태에서 굳이 그 자리에서 스테이를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요, 예, 지금 내렸잖아요. 여기서 액션을 주면서 끄는 동작을 같이 반복해요. 예. 예, 액션을 주면서 같이 끌어요. 그러니까 끄는 동작 안에 이제 액션이 계속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손목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합니다. 예, 기다리는 각도는 거기 같고요. 자, 그렇게 이제 액션을 주고 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쉐이킹에 대한 이런 부분 액션은 그래요. 근데 이제 호핑 할 때는 왜 하는가, 호핑을 왜 하는가. 갑오징어 워킹에서의 호핑은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애기 특성에 따라 틀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대부분의 애기는 요즘 고가의 애기들은 거의 다 싱킹 타입이에요. 갑오징어 지금 애기로 많이 사용했던 왕눈이 애기만이 거의 대부분 애기 중에 왕눈이 애기만 그렇죠? 글쎄 뭐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 플로팅 타입을 못 봤어요. 왕눈이 애기만 플로팅 타입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싱킹 타입이거든요. 그럴 때 흔들어도 되지만 특히나 싱킹 타입의 애기를 활용할 때는 이 텐션을 잡았다가 놓는 이 흔드는 게 아니라요, 약간 좀 빠르게 끄는 듯한 그런 액션을 줘야 돼요. 좀 빨리 끄는 듯한 액션을 주고 다시 오고 하는, 그게 사실은 갑오징어 워킹에서 거의 호핑이에요. 뭐 우리 이제 호핑 줄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뭐 깡총 이렇게 이제 뽕돌이 채비가 이렇게 이제 떴다가 가라앉다 이런 게 이제 호핑이잖아요. 그런데 무늬오징어 워킹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쉐이킹이라는 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호핑입니다. 호핑에 대한 그러니까 일종의 높낮이, 그 고도를 조금씩 높이냐 낮추냐 이거예요. 그 액션이 나름대로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뭐 깡총 뛰진 않지만, 예, 우리가 이제 그 가장 최고 나름대로 이제 뭐 하이 피치를 할 때 많이 뛰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깡총이에요. 예, 호핑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기가 이제 폴링 되는 나는 시간을 그만큼 채공 시간을 오래 가져가고 싶은 이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무늬오징어 같은 경우도 거의 이렇게 이제 그 아기가 올라갈 때 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가라앉을 때 가져가거든요. 대부분 입질이 그래요. 그런데 갑오징어는 물론 뭐 그 지금 조금 더 말씀드리면 무늬오징어 같은 경우에도 동절기 이럴 때는요, 뭐 제주도에서 이제 그 그 무늬오징어 워킹 하시는 분들 꽤 있죠. 그리고 많이는 나오지 않죠. 일부 나와요. 그럴 때는요, 애기를 띄우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얘네들 무늬라 하더라도 바닥에 거의 있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쉐이킹이 거기서 들어가요. 아주 제한적이고, 예, 활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근데 어차피 갑오징어는 무늬하고 틀려가지고 거의 바닥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갑오징어도 뭐 어떨 때는 표면까지 떠오르지 않느냐. 그건 맞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보편적인 얘기,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갑오징어가 뜰 때는 일반적으로 뜰 때 시점이 두 군데가 있어요. 뭐냐면 얘네들이 가을철에 다 먹고 수온이 급격히 떨어져 가지고 먼 바다로 나가야 되는 시기가 되면 수온 적응하려고
얘가 떴다가 가라앉고 떴다 가라앉다 이런 게 많아요. 이를테면 여수 국동항 뭐 수변공원 주변에 가면 12월 중순 되면 갑오징어가 엄청나게 떠요. 수온 적응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조건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봄가비 같은 경우 일찍 시작됐을 때 어떤 특정 지역에서 가끔 뜨는 갑오징어를 보는데 당연히 수심이 깊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나왔으니까 수온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갑오징어가 뜨는데 가을철에 이제 특별히 이 활성도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일부 시기에 수온하고는 관계없이 떴다 이 먹이 어떤 욕심 때문에 먹이 활동 때문에 일부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은 바닥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흔드는 거잖아요. 바닥에서 그죠? 뽕돌을 쓰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하는데 어쨌든 갑오징어에서 이제 호핑이라 하더라도 애기 특성 싱킹 타입의 그 애기를 들어야지만 얘네들이 수평을 유지하더라도 올라와요. 왕눈이에게는 그냥 뽕돌 따라서 뭐 가지채비를 하든 아니면 다운샷이든 간에 넣게 되면 뜨는데 그 단차만큼 떠요. 그런데 싱킹 타입의 뭐 수평 애기들 이런 애들은 그냥 텐션이 어느 정도 약간 느슨하면 다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텐션을 걸어가지고 올리는 거거든요. 예, 그 상태가 되게끔. 어쨌든 그러한 애기 특성이 있는 애들을 조금 릴링을 좀 빨리 한다는 느낌으로 조금 들게 되면 얘네들이 채비가 떴다가 가라앉다 떨었다가 가라앉다 또는 뽕돌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애기만 떴다가 가라앉고 애기만 떴다 가라앉고 그게 이제 호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히려 쉬울 것 같아요. 어쨌든 액션 방법을 지금 그러한 것들을 병행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보금 나루도 쪽도 갑이 나오는지 쭈꾸미는 많이 나오는데 갑이는 못 보셨다고 하세요. 아, 나와요. 자, 나름대로 나로도 쪽에 그 다리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 다리 밑에서 다 나와요. 그 주변에도 갯바위도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혹시 나를 응원하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어제 갑오징어 소식을 들었습니까? 어제 들었어요. 자, 잠깐만요. 제가 우리 유튜버 두 분께서 유명한 분이에요. 이곳에 워킹을 하시러 이제 오셨는데 잠깐 모시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괜찮습니다. 지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처음 뵙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좀 더 가봅시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누구라고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죠? 워낙 뭐 유명하신 분이니까 아실 텐데 우리 다 잡을 거니님 반갑습니다. 네, 다잡을 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 네, 엘리티변님. 엘리트입니다. 이거 여기까지 또 내가 어디 여기 있는 줄 어찌 알고 오셨어요? 다 들었죠. 다 소문 났군요. 소문이 지금 예. 저까지 났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두 분 유튜브 분들이 이제 오셨어요. 오셨는데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저 다 뽑으셔갖고 나오겠습니까?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어제 이 시간에 막 나왔는데. 예. 근데 보니까 어제는 좀 조류가 좀 움직였거든요. 어제는요. 예. 근데 지금 조류가 현재까지는 조류가 이제 전혀 없다가 예. 지금 약간씩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조금씩 살아나고. 예. 아마도 지금부터 이거 두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랜딩을 해놓으면 이거 이제 실력 없는 거 금방 들통나는데 큰일 났습니다.
예. 이미 지금까지 못 잡다가 이미 많이 잡아 놓으셨다고 들었는데 없어요 지금. 없어요. 예? 개인 어제요? 네. 어제 우리 회원분들 그 12분하고 같이 왔어요. 네. 왔는데 어제 주간에 아침 지금 오신 게 첫 배 타고 들어오신 거죠? 네, 첫배 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해서 우리가 한 3시 반 요 정도까지 한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 시간 동안 12마리 나왔어요. 많이 나왔네. 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깡 쳤는데.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배 타고 깡 쳤. 야, 오늘 제가 지금 이거하고 똑같아요. 어제 많이 나왔다고 오늘 나오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항상 그죠? 그날 그럼요. 근데 어제 이제 중간중간에 그 나름대로 우리 회원분들 이렇게 이제 뭐 지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코치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 자리에 옮겨가면서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어제 제가 한 6마리 했고 많이 잡. 예. 그냥 어제는 막 물어주더라고. 독보적인데요. 실력입니다. 아유, 가끔 운도 따라줘야지. 요즘 제가 이제 운이 많이 안 따는데 어제는 좀 따라줬던 것 어제 같아요. 진짜 예.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두 분 워낙 유명하신 분이에요. 오늘 같은 그 포인트 내에서 제가 못 잡아도 우리 두 분이 잡는 영상을 한번 담아가지고 제가 오늘 못 보여드렸어요. 예. 우리 그 두 분께서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뭐 어차피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두 분 영상을 워낙 사랑하시는 분들이니까 랜딩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기좀 넣어주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예. 한번 준비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잠깐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저하고 이제 연령 차이는 많이 나지만 나름대로 그 제가 두 분 영상을 저도 이제 시청을 하고 있는데 본받을 게 굉장히 많아요. 같은 포인트에 서게 됐는데요. 나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랜딩 모습을 못 보여준다 하더라도 두 분께서 화이팅 하셔가지고 보여드렸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자, 캐스팅을 해놓고요. 혹시 지금 질문 들어온 게 있으신가요? 자, 캐스팅을 해놓고요. 우리 네, 야간에 집어등 피고 했을 시 네, 장타보다 집어등 주위에 네, 쫙 던져서 네, 액션 주는 게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야간 낚시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집어등을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예, 집어등이 활용은 잘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어쨌든 야간 낚시의 경우에 집어등의 효과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일단 집어등과 상관없이 저는 취향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아실 거예요. 저는 좀 공격적인 낚시, 갑오징어의 이제 공격적인 낚시를 좀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비거리를 요하는 캐스팅, 그러니까 풀 캐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내가 선 포인트, 12시 방향, 뭐 이를테면 10시 방향, 1시 방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탐사를 하는데,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뭐 그래도 이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멀리서도 집어등 효과가 좀 덜하다 하더라도 멀리 있는 집어등하고는 무관하게 나오긴 해요. 효과가 있지만. 근데 봄 시즌에는요, 뭐 가을 시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집어등이 이 비춰지는 곳, 거기에도 갑오징어가 꽂혀요. 그런데 가장 많이 꽂히는 것은 집어등의 경계선에 꽂혀요. 경계선.
얘 이제 밝은 쪽과 어두운 쪽이 이렇게 경계가 되잖아요. 그러한 지점을 노리는 것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집어등을 조금 처음에는 좀 멀리 비췄다가 점점 우리가 볼락 낚시할 때도 그러잖아요. 점점 근거들이로 이렇게 숙여서 앞으로 다가오게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조정을 하신 다음에 점점 캐스팅을 한 거리를 앞쪽으로 당겨오는 것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네. 봄철 시즌 같은 경우에 그 불빛이 비치는 바로 뒤쪽 그 부분을 공략하시는 것이 좋겠고, 가을 쪽으로 갈수록 나름 그 집어등이 비치는 안쪽까지도 공략도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게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질문 내용이 봄과 가을에 아마 공략 수심 차이가 있는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공략 수심에 대한 것 같아요. 있습니다. 물론 뭐 질문이 그렇잖아요. 봄하고 가을하고 뭐 같은 포인트가 수심이 달라지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공략 수심에 대한 거. 봄철에는 수심이 좀 나오는 게 좋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근거리에 깊은 수심대가 있어야 돼요. 가을철도 그건 변함이 없어요. 대신 지근거리에 깊은 수심층의 물골자리가 있는 포인트가 상당히 가을이든 봄이든 좋다. 그런데 내가 지금 워킹을 진행하고 있는 포인트의 수심은 어떠냐? 봄철은요 10m 정도의 확보되는 수심층이 좋아요. 10m 좀 넘어가면 더 좋아요. 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수 국동항 주변 내지 수변공원 뭐 이런데 지금 현재 제가 워킹을 진행하는 이곳 포인트의 수심이 몇 메다냐면 지금 현재 이 포인트 지금 아까보다는 이제 약간 옮겼잖아요. 지금 수심이 한번 재볼게요. 예, 정확하게 한번 볼까요? 한번. 자, 한번 보죠. 자, 가급적이면 비거리를 좀 요구하는 캐스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카운트를 16번을 했습니다. 카운터를 16번을 했어요. 그냥 대략 정확치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카운터를 하는 숫자가 보통 1초라고 생각했을 때 1초 단위로 했을 때 수심 1m를 한 1초 정도 걸린다. 그래서 한 10가지 셨으면 한 10m 정도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하게는 솔직히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안 맞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뭐냐? 내가 공략하고자 하는 포인트에 브레이크 라인을 나름대로 확인하고 찾기 위해서 수심하고는 상관이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숫자가 중요하다. 균일하게 쓰는 숫자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혹시 그 부분은 지난 실시간 방송에 대한 녹화 방송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수심이 대략 여기 지금 15m 정도 나와요. 15m. 대단하지 않아요? 수심이? 아까 하던데 정면으로 캐스팅하니까 20m 정도 나왔어요. 이렇게 수심이 10m 이상의 수심이 확보된다면 봄철 갑오징어 워킹에 최적이죠. 지근거리에 물골도 있고 수심이 더 깊은 데도 있는데 공략한 수심이 10m 이상이나 되게 항구예요. 그런데 항구. 항구가 그렇죠.
항구니까 이제 그런 수심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갑오징어가 여기저기서 뭐 항구 위주로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여수, 뭐 완도, 고흥 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 항구 위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봄철에는 좀 안정된 수심, 안정된 수심이라는 것은 이 코로 뭐냐면 수온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적은 이런 거죠. 그러한 포인트가 유리하죠.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 수심 확보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좋다. 근데 가을은 달라요. 가을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봄철처럼 가을 시즌에 나름대로 10m 이상권의 수심에서도 갑오징어가 안 나오냐? 나오죠. 왜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요. 방파제든 갯바위든 우리나라 이를테면 남해안 같은 경우는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그마한 포구에 대개 수심이요. 만조를 기준했을 때 얘기 드리면 뭐 많이 나와요. 5, 6m 나오는 방파제가 조그마한 방파제들은 많아요. 뭐 한 4, 5m 이런 데 나오고 간조가 되면 거의 이렇게 뭐 1, 2m 밖에 안 되는 그러한 방파제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데서 갑오징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많이 나와요. 예. 그리고 갯바위라 하더라도 보통 멀리 풀캐스팅을 해가지고 하면 수심 확보가 어느 정도 되겠지만 수중몰이 자라난 그러한 턱 부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브레이크 라인 찾기 위해서 지금 카운터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브레이크 라인에 대한 강조가 왜 사실은 중요하냐면 갑오징어 워킹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종의 두 종류 내지 민물 고기라 하더라도 민물에서의 물속 지형지물에 대한 이 브레이크 라인이 비빌 언덕을 제공해요. 예.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먹이 활동도 하고 놀기도 좋아하는 이러한 거기 때문에 뭐 바다 물고기나 뭐 민물 물고기나 어떤 장소에 대한 이런 부분만 다를 뿐이지 생태는 뭐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것도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브레이크 라인에 대한 게 상당히 중요한데 수중몰이 이렇게 갯바위 그 포인트 보면 수중몰이 쫙 자라난 그 시점 브레이크 라인이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턱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턱이 생기는 수심대가 작게는 2m에서 많게는 5에서 6m 정도예요. 그 이상의 이 턱 부분 깊은 데가 오히려 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뭐 3m에서 5m 그권이거든요. 그런 데서 가을철에는 엄청난 마리수의 갑오징어가 나와요. 자,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가을철에는 낮은 수심대에도 갑오징어가 워낙 많다. 그래서 봄철은 깊은 수심 확보된 이런 거를 노리는 그런 뭐 선택이 좀 필요하고 가을철은 좀 낮은 수심대를 선택하는 게 좋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우리 별동이 파파님 네, 질문에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류가 없어요. 조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입질을 못 받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서요. 이곳이 물골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량도에 다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리가 있다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왜 다리에 주목해야 됩니다. 다리라는 것은 뭐 하여간 뭐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끊어져 있는 육지를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리가 있는 사이는 어쨌든 뭐 섬과 섬이든 육지와 섬이든 간에 이렇게 가깝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쪽에 있는 바닷물이
그 물골을 통과합니다. 좁은 곳을 통과하다 보면 물골이라는 것은 그래서 조류가 세기가 빠르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조류가 다리가 있는 곳에서 이 조류는 상당히 빨라요. 예, 지금 제가 선 이 포인트가 조류가 빨라야 된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 물대상으로 그렇겠습니다만 조류가 아예 흐르질 않아요. 저쪽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쪽인데요. 이쪽 편에 물골이 있어요. 조금 전에는 다리 이제 밑으로 본류대죠. 그 물골의 그 흐름이 약간 생겼어요. 이렇게 멀리 보니까 생겼는데 지금 그 물골 자리에 조류 흐름이 또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선 이 부분 어떻겠어요? 본류대가 멈췄는데 뭐 지리대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장판이에요, 다시. 아침에 시작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조금 나아지다가 조류 상황이 지금 멈춰 있어서 입질도 거의 지금 없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이 든다라는 거죠. 다만 이곳 포인트 같은 경우에 아까도 이제 그런 그 질의응답에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다리가 놓인 곳 주변에는 어쨌든 조류가 빠르기 때문에 소통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서 약간씩은 움직여주지만 본류 때 이 방파제가 제 왼쪽에 있는데 방파제가 세찬 조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방파제를 스치고 나가면서 그 방파제 안쪽에 있는 일종의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지류대가 이렇게 도는 형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잔잔한 거죠. 그러면서 갑오징이 활성도는 높아진다라는 건데 지금 이 포인트 여건은 뭐 가감없이 말씀드리면 오늘은 좋지가 않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마리수가 많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12마리 나왔고 제가도 6마리 했는데 조류가 계속적으로 흘러줬어요. 조류가 이제 그 등을 보이고 한번 서볼게요. 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속 흘러줬거든요. 거의 멈추지 없이 계속 흘러줬어요. 입질이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어제하고 너무 이 조류가 대비되네요. 다만 물때에 따라서 하루하루 상관으로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갑오징어의 조항도 들쑥날쑥 할 수 있다. 그러한 부분은 참고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하여간 지금 제가 선 워킹을 진행하는 이 포인트 여건은 그렇습니다. 전혀 입질이 없어요. 아까 입질 한번 받았는데 후킹이 되지 않았고요. 그 이후로 뭐 전혀 반응이 없네요. 글쎄요, 조금 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아마도 어제 그 같은 경우에는 만조에서 그렇죠. 들물에도 사실은 같은 방향으로 날물에도 같은 방향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조류가 흘러졌거든요. 지금 들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만조를 찍고 초날물을 지나서 보통 이제 중자가 들어갈 때 이제 그 조류의 세기가 가장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날물 정도 되면 이거 포인트가 다시 낮 시간이긴 하지만 살아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예측은 해봅니다. 네, 그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거의 입을 딱 닫아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네요. 갑오징어 반응이 좀 좋지 않아요. 그래도 뭐 어차피 봄가비는 뭐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어제 많이 나온 것이지 지금 사실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제 워낙 많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예, 다들 사실은 놀랬어요. 이 포인트가 이렇게 좋구나. 사실은 좋은 포인트예요. 그렇게 어느 포인트에서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마리수의 갑오징어를 낮 시간에 확인한다는 그게 이제 쉽지 않죠.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남해안 전역의 어떤 포인트에 내놔도 이 포인트는 갑 중에 갑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필요 생각이 되네요. 네. 네. 비거리 차이요. 그러니까 기존의 액션 노드와 리미티드 프로에 대한 캐스팅 비거리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비거리 차이는 거의 없어요. 비거리 차이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만 리미티드 프로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뽕돌의 호수가 낮아지면 비거리 차이가 일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리미티드 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3호, 4호를 뭐 당연히 쓰지만 3호 이하 그러니까 2.5나 2호까지도 최적화 시켜놨기 때문에 액션 밸런스를 그렇게 이제 잡아놨어요. 조금 더 지금 기존에 제가 들고 있는 이 로드가 액션 리미티드 프로가 아닙니다. 어제 제가 워킹할 때 뭐 6마리를 했지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로드를 가지고 했거든요. 이건 기존의 액션 S-8들을 액션 로드예요. 네, 리미티드 프로를 가지고 제가 워킹을 어제 하지 않았어요. 뽕돌이 호수가 낮아지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액션 노드보다 리미티드 프로는 액션 각이 더 나오기 때문에 낮은 호수의 뽕돌에 대한 로드 탄생에 대한 반발력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뽕돌 호수 3호, 4호 이런 뽕돌은 거의 뭐 비슷하겠지만 2호 뽕돌을 쓰게 되면 차이가 좀 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 드릴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오늘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본류대의 조류가 살아나질 않아요. 지금 약간 또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보니까 근데 너무 미약해요. 본류대가 뭐 지금 지류대보다도 약하게 흐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본류대의 조류가 살아나면 그래서 사실은 본류대가 중요해요. 살아나게 되면 지금 이쪽에도 조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지류는 본류대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갑오징어 워킹에서도 입질에 대한 활성도 차이가 분명히 나잖아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사실은 분명히 구분되는데 지금보다는 중날물 정도 12시가 넘고 1시간에 아마도 그때 좀 활성도가 살아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보다는요. 네, 어차피 오늘은 제가 갑오징어는 사실 어제 많이 잡았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하루 이틀만 기다리시면 그대로 뭐 요번에는 뭐 편집할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회원님들하고 이렇게 동출한 그림이기 때문에 12마리 그 잡은 거를 전부 다 올려드릴게요.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그렇다면은 이 포인트가 어느 정도 활성도가 있었는지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뭐 질의응답 네 번째 시간이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의 시간, 나눔의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오징어가 뭐 많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이 질의응답 시간에는 뭐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지난 지금 질의응답 3번 했을 때에도 사실 캐스팅을 오늘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뭐 한 2-3번 정도 캐스팅을 했으나 이제 그 정도니까 그것도 이제 시범 보이느냐고 캐스팅을 했는데 네, 하여간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질문이 있으셨답니다. 이곳이 어디냐 이 말씀이신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고요. 사랑도 수협 앞입니다. 수협 앞에 자리 잡고 지금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아침부터 제가 질의응답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질의응답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이제 질의응답을 해보니까요. 한 3시간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이제 한 것 같아요. 오늘도 3시간 정도 넘었는데 질문이 있으신 분들 그 질문을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죠. 지금 별동이 파파님 그 질문은 그렇죠. 솔리드 타입이 있고 이제 튜블러 타입이 있어요. 이 로드가 그렇습니다. 지금 액션 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튜블러 타입이에요. 처음에 나름 액션에 대한 각을 좀 원활하게 잡기 위해서 그 솔리드 타입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 우리 이제 그 소통 카페 갑오징어 에깅 스쿨의 초창기 회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튜블러 타입으로 나름대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고 1, 2, 3차의 제가 필드 테스트를 진행한 그 로드들은 전부 다 튜블러 타입이죠. 이 솔리드 타입이 그 로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볼락대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한 로드들이 솔리드 타입이에요. 솔리드, 그러니까 1번 대가 많이 이렇게 이제 힘싸가 많이 나오죠. 거의 이제 통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 사실에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거를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대상어종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방법론적으로 좀 달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오징어 워킹은 기본적으로 사전 입지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그런 건데 갑오징어의 입지를 정확하게 읽어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갑오징어 워킹은 일종의 뭐 감성돔이라든지 이 찌낚시 우리가 이제 할 때 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성, 우리가 이제 그 찌를 바라보고 입질의 패턴을 분석해서 챔질을 하잖아요. 그러한 낚시 기법들이 이제 우리가 많아요. 그런데 워킹은 어떻습니까? 찌가 없잖아요. 그러면 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로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찌 역할은 뭐냐? 입질을 했을 때 우리가 금방 느껴야 되잖아요. 거기에 로드뿐만이 아니라 합사 원줄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이죠. 나름대로 입질을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전달받기 위해서 늘어나지 않는 특성의 합사 원줄을 우리가 두 종류에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합사 원줄과 동일하게 합사 원줄로 전달된 그 강도의 입지를 로드가 다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별동이 파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명 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뭐 그러한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100%까지는 아니지만은 거의 100%에 유사할 정도로 로드에 느껴야 되는데 솔리드 타입이 조금 한계가 있어요. 네, 한계가 있어요. 다만 솔리드보다 어려운 점은 또 뭐가 있냐면 이 액션갑을 만들기가 튜뷸러 타입으로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비어 있으니까 액션 각을 잡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게 이제 액션 노드를 개발하는데 좀 어려움이고, 나름대로 이제 그 생산할 때도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감도를 생각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튜뷸러 타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뭐 로드가 액션을 뭐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의 효과를 내야 되는데, 예, 솔리드보다는 튜뷸러가 나름대로 장점이 많았다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나름대로 하나하나 생각해서 이제 이 튜뷸러 타입의 액션 노드가 나왔다는 거고요. 어쨌거나 솔리드와 튜뷸러의 이게 사실은 이 그 2번 대가 솔리드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1번 대가 이제 솔리드나 튜뷸러나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뭐 2번 대까지 솔리드로 가면은 이 로드가 정말 무거워지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번 대가 이제 그런 타입으로 가는데, 네, 장단점이 있다. 그 어종에 따라서. 그렇다고 본다면 갑오징어 워킹에서 적용하는 로드는 튜뷸러 타입이 솔리드보다는 맞다, 더 낫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갑오징어 워킹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무늬를 대상으로 하는 에깅 로드들도 다 거의 대부분, 네, 워킹용은 솔리드 타입이 많아요. 대신 이 안에 이제 어쨌든 비어 있는 거잖아요. 비어 있으니까 액션 노드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 3km 추부하의 그런 강도를 갖는 로드예요. 그리고 이제 물속에서는 한 21km 정도의 그 견인 능력을 갖습니다. 물속에서는 그만큼 나름대로의 그 중력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만큼을 우리가 이제 랜딩하는데 무리가 없는데 많이 나오죠. 쉽게 감도를 튜뷸러 타입이 보다 더 솔리드보다는, 네, 강도는 높고 감도도 높은 상태로 느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서 튜뷸러로 워킹 로드들이 뭐 무늬든 갑오징어든 가고 있다. 대신 강도는 솔리드보다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충격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리죠. 자, 시청자 여러분, 대략 3시간 조금 더 질의응답 시간을 실시간으로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곁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